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 집값의 상승이 수도권으로 옮겨가느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시장에 정부에서 서울 집값이 상승하면서 수도권으로 옮겨갈 조짐이 보이자 공급 대책도 내놓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시점까지 이어질지 또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 나눈 시간 준비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님과 또 하정민 전주대 부동산학과 개건 교수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울 집값이 일단 발원지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상승이 수도권 집값으로 옮겨가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자 일시적인 상승으로 보십니까?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십니까?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추세 상승이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봤을 때에요, 이 상승이 올 하반기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다. 이 분위기가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피로도에 의해서 잠깐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지금 뭐 집값이 하락될 만한 요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공급 부족에다가 전세가가 많이 또 받쳐 올라가고 있고, 지금 거래를 보시면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2030 세대만 이 시장에 진입을 했다면 지금은 4050이 분양시장까지 활발하게 침범할 정도로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정체됐던 매물들도 굉장히 많이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봤을 때에요, 서울 수도권 내에서 상승 거래, 그러니까 동일한 면적 이내에 동일한 평형대가 이제 1% 이상 올랐다, 이걸 우리가 상승 거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상승 거래가 49.6%가 넘었습니다. 네. 게다가 6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9%대 이상이 다 신고가를 갱신한 상승 거래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 이런 현상이 서울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점차 이제 수도권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가격뿐만 아니라요, 또 중요한 게 호가는 올라갈 수 있지만 거래량이 받쳐주냐. 근데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이후까지는 이러한 상승선이 조금 지속되다가 하반기 이후에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는 보합세로 돌아섰다라고 쓰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거래량에 대한 좀 시각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유의미한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량은 적은데 튀는 거래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뒷받침된다는 얘기는 시장에 충분한 수요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먼저 서울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2021년, 2020년, 2021년 집값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를 때에는 한 5천 건에서 많게는 15,000건까지도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5천에서 한 7천 건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작년이죠. 2023년 8월에 3,800건 거래가 좀 많이 됐고요. 거래가 안 될 때에는 뭐 1,400건, 1,800건까지도 거래량이 떨어졌는데,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 3월, 4월부터 이제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3월, 4월,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000건 3개월 연속 넘었고요. 6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아직 통계가 다 안 나왔거든요. 30일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통계가 늘어나고는 있는데 지금 6,900건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 정도 속도라면 아마 8,000건 아마 넘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 정도라면 2021년 거래량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부 수요자들이 움직이는 튀는 거래가 아니라 상당 수요들, 실수요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여지고요. 우습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도 관계장관 회의를 하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을 정도로 이제 정부가 대응 방안, 대책을 발표된다는 얘기는 충분히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 조사를 한 다음에 개입할 수 없을 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상당히 위험 수위까지 거래량과 집값 상승 속도가 올라왔다. 단순히 거래량만 늘은 것이 아니라 상승 거래, 그리고 거의 정고점 가까이 올라온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문제는 서울 핵심 지역,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 지역들, 수도권, 경기, 인천 핵심 지역까지도 상승세가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이 상승세는 올해 말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고요.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지난 몇 년간의 상승세를 되짚어보면서 유사한 걱정을 지금 하셨단 말씀이죠. 네네. 이번 상승 추세를
더 걱정하는 어떤 지점들, 물론 실수요자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포함해서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이해될까요? 일단 과거에 이제 우리가 서울 수도권 집값 바닥일 때가 2012년, 2013년이었습니다. 예.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예.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힘들었는데 최근에 양상을 보게 되면 그때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2022년 12월, 2023년 상반기에 예. 1차 하락이 있었고요. 이제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서울 핵심 지역들 규제 지역이 아직 풀리지가 않았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2013년, 14년, 15년에는 투자 수요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사자에 좀 뛰어들었는데 최근 양상을 보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꿈쩍 않고 있고요.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지금 거래량을 주도하고 있다. 거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거고요. 또 가격 회복을 보면 신고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의 전고점 2021년 전고점 가격을 따라가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세를 가지고 추세 상승이다. 우리가 추세 상승이라고 한다면 5년에서 7년 정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전문가들, 뭐 교수님들 다 의견을 물어봐도 5년, 7년 올라가는 추세 상승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이다. 지금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나 내년까지는 이어질 수는 있다. 물론 하락할 요인을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요인을 본다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공급이 부족하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설마 집값이 더 떨어지겠느냐. 거기에 신생아 특례 대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한 개씩 한 개씩 따져보게 되면 사실 하락 요인은 없거든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고평가됐다. 2021년에 고평가된 가격이 충분히 조정을 거치지 않았고 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3년, 5년, 7년 올라갈 체력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적어도 방치한다면 내년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고요.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개입을 한다면 흐름 자체가 또 중간에 끊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아, 이게 걱정 속에서 지금 갑자기 조바심이 다시 집값을 끌어올리는 네. 그 모습 같거든요. 아, 일단 수요 주체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떤 양상입니까? 기존에 이제 2019년부터 21년까지의 투자를 봤을 때는요, 2030의 영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4050 세대도 역시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다시 재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상급지로의 이동이 좀 활발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상급지란 얘기를 좀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직주 근접이 가깝고 어떤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라든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외곽에서 대형 평형대로 사시던 분들도 점차 다시 도심으로 이동하는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4050대가 그 분양 시장에서도 청약 통장에 넣는 비율이 굉장히 많고 이번에 이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의 이제 나이대를 조사해 보면 40대 이상이 월등하게 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좀 봤을 때는요. 이제 남녀노소 세대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세가가 또 많이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게 될 것 같다는 공포심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무리 뭐 이제 뭐 공급량을 늘린다. 뭐 3기 신도시 이후에 뭐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량을 늘리고 LH가 민간 매입을 서두른다. 실제로 지금 민간 매입을 어느 정도로 서두르냐면 기존에 LH가 매입해야 되는 주택의 구조나 아니면 그 조건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완화한 상태입니다. 민간의 기존에 나와 있는 공급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말한 공급량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량이 부족할 것 같다. 그리고 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전세가라든지 임대가의 상승이 예견이 된다. 그리고 그 말씀드린 금리가 하락이 가시화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뭐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예전부터 이제 패닉 바잉 때처럼 패닉 셀링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유주택자고요. 유주택자들이 다주택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버틸 여력들이 있었고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렇습니다. 사야 팔잖아요. 그럼 내가 팔고 나서 안 사냐? 또 사죠.
사고팔고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무언가 주택을 팔면요. 이것이 다시 매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그 집값 하락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이 배경이 참 걱정이거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이게 네. 지금 상승 요인들 중에 그 정부의 특례 대출이 지난 이번 정부에서 한 2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 특례 대출을 열어준 게 수십조 원의 규모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어떤 또 원인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어요. 신생아 특례 대출 분명히 영향을 줬습니다. 예. 한 30조 원 정도의 예. 이제 재원이 풀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매 욕구가 또 집을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고요. 욕구가 생겼을 때는 이제 구매 능력을 따지게 되는데 구매 욕구 같은 경우는 지금의 구매 욕구의 원천은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예. 제가 이제 만나본 분들 또 전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이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같은 집값 폭등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불안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하락 요인을 찾지 못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집값이 떨어질 하락 요인을 못 찾겠는데 집값이 어떻게 떨어지겠느냐. 이러다가 집값이 다시 폭등하게 되면 나는 이번에도 상승 역차를 타지 못하면 내 생에 내 집 마련 못하겠다라는 불안감. 근데 이 수요들이 이제 어떤 수요들이냐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수요자들인데요. 이제 예. 특징이 무주택자들, 그동안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던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고요.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아타면 상급지로 갈아타겠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는 수요들이고 2030들은 또 부모님들이 지금 내 자녀들 주택을 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심리 때문에 또 지원을 해주게 예. 되는데 자, 이렇게 구매 욕구가 생겼으면 이제 구매 능력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여전히 DSR, ATV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틈새가 있죠. 그 틈새가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게 되면 이제 저리 대출, 예. 출산 2년 가구죠. 결혼하고 이제 출산하고 2년 내에 가구한테 저리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전체적인 대출 금리도 좀 내려왔고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 중에는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집을 살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뉴스를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분위기고 나는 자격 요건이 되는데 서둘러야겠다라고 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단 서울하고 이제 수도권, 인천, 경기 지역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서울은 집값 자체가 중위 가격이 뭐 11억 원 넘어가기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집값 상승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한 30% 정도 영향을 준다면 반대로 경기나 인천으로 지금 상승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경기 인천권의 거래 증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하는 말이 공급량이 충분하다. 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제 그 뭐 민간이나 매체에서 보낼 때는 그게 이제 당장 받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언제 될지 모르는 네. 이런 우려인데 일단 공급량에 대한 그 충분하다, 부족하다의 시각차 어떻게 보세요? 아니, 공급량이 부족합니다. 예. 아니, 공급이 어디에 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점에 어디에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예. 사실 이제 실수요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지역 있죠. 도심지 인근이라든지 지하철역 인근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 이런 데는 공급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 예를 들어 봤을 때도 이제 강남 상부권 같은 경우에도 자꾸 집값이 올라가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거래 자체를 지금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공급이 되는데 어디 되냐? 저기 뭐 그 도심지로부터 10km, 15km, 20km 너무 멀어진 데에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도심지 내에서 공급이 조금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풀어줘야 된다.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소규모 재개발이라든지 모아타운, 모아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빈대 잡겠다고 이제 초과상가 예. 태우는 격이죠. 투기 세력을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규제를 또 강화하고 더 꼼꼼한 시각으로 보겠다.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정부가 보는 차원과 실제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 입지, 그리고 기간이 다릅니다. 지금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빨라야 4년입니다. 저 공기가 30개월이고요. 이래저래 해서 어떻게 된다 해도 4, 5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장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또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PF발 대란으로요. 올 초에만 부도나게 된 건설사가 20군데가 굉장히 넘습니다. 올 상반기에만요. 그렇게 되면 이후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공급 정책이 어려운 시점에서 민간 공급까지 이제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지속해서 공급량은 부족하게 될 것이고요. 향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세 상승이 5년에서 뭐 7년이다 봤을 때요. 자꾸 이런 식으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진짜 그때까지 가격이 임대가가 오르는 거에 맞춰서 매매가가 견인될 가능성도 무시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같은 결에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정부가 신규 주택 하반기 중에 그린벨트 풀어서 한 2만 가구 더 공급하겠다 해서 지금 또 내놨는데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겠냐 이거죠. 예. 저는 이제 최근에 정부가 대응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여전히 예. 이제 공급 부족론, 예. 공급을 늘려야겠다라는 계획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상기 신도시 물량을 또 대폭 늘리겠다. 또 신규 택지 그린벨트를 풀어서 2만 호 추가 발굴하겠다. 말은 다 맞는 말이고요. 뭐 또 서울 예. 수도권 지역들 같은 경우 공급이 부족한 것도 맞는데 지금 제가 앞서서도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원동력이 불안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자, 공급이 부족한 거는 사실인데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이 공급이 더 많이 부족한데 서울이 그러면 지금만 공급이 부족하고요. 과거에는 공급이 충분했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5년 전에도 부족했고요. 10년 전에도 부족했고요. 예.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서울은 부족할 겁니다. 공급 물량을 늘려서 서울의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의 문제는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수도권, 서울 거주자들, 지방의 거주자들, 예. 심지어 미국에 계시는 분들도 한국에 투자하면 서울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니 수요 과잉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요 과잉의 문제를 신규 택지가 없는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정권 초기에 27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면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숫자에 구체적으로 민감하진 않거든요. 270만 호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와서 신규 택지 2만 호를 공급하겠다? 아마 체감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 불안 심리를 좀 잠재워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노래를 들을 때 이제 가수들이 노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뭐 공기반, 호흡반 우리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들어서 내가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즐거우면 좋은 노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건 이렇게 신규 택지 2만 호보다는 저는 오히려 좀 감성적인 접근, 이 예. 불안감을 잠재울 만한 좀 파격적인 대책. 예를 들자면 지방의 미분양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서울은 서울 수요를 지방으로 좀 돌릴 수 있는 예.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미 정고점 가까이 온 서울 집을 사기보다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좀 정론적인 공급 확대 대책보다는 수요를 좀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대책이 지금은 오히려 더 약효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두 분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 40초 정도씩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조바심의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인지 사라는 얘기인지 이게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이고요.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조로 위해서 특히나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사실 선반영이 조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게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고 시작합니다. 집을 오늘 사야지 하면 내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우리가 시간을 두고 알아보게 되잖아요. 당분간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까 이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다수 많은 기저가요.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입하는 기저는 투자와 거주를 같이 겸비하려는 이런 마인드가 좀 섞여 있는데 이것도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집값이라는 건 인구 감소는 20년 후의 문제고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러면 실수요자들 자금이 되고 필요한 실수요자들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내 집 마련하라고 합니다. 왜? 집값이 떨어지는 칼날을 잘 볼 필요는 없는데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해도 좋겠고요. 단 주의해야 될 점은 자금이 부족한데 불안한 마음에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면 추세 상승,
당장 뭐 이게 5년, 7년 연속으로 상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리하게 불안한 마음에 내 집 마련을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준비가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하고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또 한 번 더 조정이 올 수도 있는데 조정이 오더라도 내 집이니까 잘 살다 보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자금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정답이고요.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라면 너무 불안하거나 조급한 마음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